역대 두 번째 이른 개화. 근데 개화. 꿀벌의 경고. 근데 꿀벌이 왜 여기서 나오냐? 음.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꿀벌이 생각보다 생태계에서 맡고 있는 그쵸.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꿀벌들이 2022년에 집단 실종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 개화 시기가 얼마나 빨라졌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벚꽃 구경을 지금 뭐 나가신다는 분도 있지만 이 일자가 굉장히 많이 당겨졌습니다. 그렇죠. 이 개화가 이 정도로 빨라지면 이제는 벚꽃 축제를 2월 달에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벚꽃이 지금 보면은 초고속으로 지금 피고 있거든요. 네, 벚꽃의 이제 축제를 다 정해놨어요. 일단 제주부터 보면은 평년 보라색이 평년이고 올해가 빨간색이고 축제 기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얼추 맞추긴 했어요. 그렇죠. 얼추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폈다. 평년 개화일이 3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걸치게 해놓은 거야. 24에서 26을 해놓은 거야. 근데 그래. 낼름 3일 먼저 펴버린 거죠. 이것도 예상을 벗어. 타겟팅 벗어났습니다. 지금 네. 21일에 펴버렸어요. 네. 그래서 평년보다 8일 먼저. 부산은 4월 1일로 잡았는데 어. 3월 19일에 핀 거야. 부산이 이제 심각한데 부산 어느 정도 심각한지 현재 상황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부산에서 벚꽃으로 유명한 남천동 거리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관측 사상 가장 일찍 벚꽃이 폈습니다. 1921년부터 관측을 시작해 왔는데 지금 관측한 이후로는 가장 빨리 개화가 관측되었습니다. 유례없는 동아시아의 벚꽃 개화 속도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 때문입니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건데요. 아시아 동쪽부터 유럽까지 이렇게 대륙 전체가 이상고온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적산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적산 온도는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열량을 뜻하는데요. 일평균 5도 이상의 날의 기온을 누적해서 산출하는 수치입니다. 너무 빨리 피는 봄꽃은 꿀벌 등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생벌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데 땅속은 바깥보다 늦게 데워집니다. 개화 시기와 꿀벌 활동 시기가 어긋나면 과실수의 수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양봉 농가도 타격을 받습니다. 아카시나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순차적으로 펴야 차례차례 수확하는데 한꺼번에 피면 수확할 시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으면 이번 세기 후반엔 2월에 봄꽃들이 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3월 29일 지금 이제 진달래잖아요. 그 개나리, 진달래, 벚꽃 순서인데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세월이 가면 꽃들이 어떻게 돼?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빨라져서 2월에 걸친다. 그 얘기가 지금 이 그래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구정설 끝나고 바로 벚꽃 축제 해야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 제주도가 지금 평균 개화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평년. 3월 25일이죠. 그래서 지금 벚꽃 축제가 얼마입니까? 딱 여기 중간에다 해놓은 24일. 올해 이렇게 계획했다가 어그러졌죠. 어그러졌어. 근데 이게 20년 전에도 어그러집니다. 20년 전에도. 근데 20년 전에는 벚꽃 축제를 4월로 잡아놨었어요. 제주도가. 아니 원래 4월 5일 날 피는 줄 알고 축제를 4월 5일 이후로 잡아놓은 거야. 네. 그럼 너무 빨리 피니까 3월 달에. 근데 이게 20년 지나니까 이게 이제 아예 3월 20일.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당겨지고 이게 있다는 20일 초반대로. 음. 그리고 심지어 부산은 10일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너무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90년대 때도 기후 온난화 얘기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나왔던 거는 이제 영어로도 climate change라고 했어. 체인지. 변한다. 기후 변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climate crisis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는 위기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 변화가 단순히 그냥 달라졌구나가 아니라 나의 삶을 위협하고 내 생활을 바꾸는 데까지 이제 물이 여기까지 차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크라이시스 그리고 이걸 더 나가서 이제 캐타스트로피라고 표현도 해. 이제 재앙,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표현 점점 이제 올라가더라. 체인지, 크라이시스, 캐타스트로피. 기온의 어떤 장기 추세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1850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기온 전 지구의 연평균 기온 차를 이야기한 건데 이게 점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착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보다는 여긴 어때요? 낮아요. 낮지만 전체적인 추세선을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가파르게 있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얘보다는 2, 3년 뒤에 내려가요.
야 괜찮잖아. 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러면서 그래서 아까 본 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제주도 요때 아니겠습니까? 네. 요때 4월 5일 축제가 지금 어그러졌던 게 지금은 이제 3월 20일 초반까지 지금 땡겨진 불과 한 20년 정도 만에 지금 확 올라간 그 네. 제주도의 변화가 이런 가파른 추세 그래프와도 관련이 있다고 겁니다.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유럽도 난리가 유럽 났어요. 대륙의 이제 폭염을 이야기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1월 아니, 기온이에요. 1월 기온. 그치 그거야. 아니 19도가 무슨 폭염이야. 제뉴얼이에요. 제뉴얼이랍니다. 제뉴얼이. 뭐 우리 뭐 스칸디나비아 뭐 이쪽 뭐 교육할 때 뭐 애들이 추운데도 뭐 반팔만 입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반팔 나가도 돼.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한팔 입지. 네. 지금 굉장히 온화한 봄 날씨가 유럽을 강타했다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거는 어떤 뭐냐면은 겁니까? 이제 미국에서 음. 이제 이제는 기후 위기가 음. 실제 경제적인 타격까지 불러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은 빌리언 달러. 그치 빌리언 달러. 어. 그러니까 클라이밋 뭐라고 그러지? 디제스터스. 디제스터. 이제 이 재난의 피해가 1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를 넘어간 그렇죠. 이제 재난들을 모아봤는데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축복받은 땅이라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기름 나와, 농사 잘 돼, 기후 좋아. 그랬던 미국이 지금 미국에서도 살기 힘든 땅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전통적인 어떤 입지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뭡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사망자가 눈에 띄게 증가할 거다. 그래서 폭염 사망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러면 저거는 먼 나라 얘기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작년 여름에 네. 우리도 강남권 폭우가 맞아요. 2시간 네. 만에 와서 인명 피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흰남노 기억하시죠? 흰남노. 역대급 태풍. 그러니까 태풍도 역대급. 음. 비가 와도 옛날에 뭐 여름에 비 오나 보다 뭐 장마철이나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장마철에 잠겨버리는. 대응 자체가 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인명 피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어디까지 우리 와 있는지에 대해서 2021년에 네. 또 한번 쫙 전국을 돈 게 있어요. 맞아. 저희가 그래서 해외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 났다. 네. 이거를 저희가 양효걸 총장도 함께 출연하죠. 네. 같이 한번 한번 보면서 기후 위기편 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한때 먼 나라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기후변화 문제가 이젠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생태계가 급변해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라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지금부터 길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상병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메모를 하고 있는 지금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단단하게 잘 자란 나무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무서운 줄 저도 몰랐어요. 불과 2, 3년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저도 재발산 올 줄 몰랐지. 기후 변화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라봉은 경기 이천, 감귤은 인천까지 올라왔고요. 전남에선 올리브 재배 면적이 1년 만에 10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전통 작물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등은 50년 뒤에는 아예 재배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래라면 여기 배꼽 있는데 이게 키가 보통 80, 90, 75 이 정도는 돼야하는데 정상이 아니죠. 여기가 배가 30개를 달려있어야 돼요. 온난화 같은 경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기후가 바뀌면 다른 작물을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폭염과 홍수 그리고 이상 기온은 우리 전통 작물들을 몰아내며 식량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먼 나라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일 겁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그때 로드맨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아니 뭐 망고 키우고 이제 뭐 그래서 열대과일 키우면 이제 망고도 실컷 먹고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후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늘어난다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잘 대응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의 기후 정책에 점수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강에 들었어. 끝에서 4. 끝에서 4강.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뭐 여기가 좋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덴마크가 1위네. 덴마크, 스웨덴이 상위권에 네. 있고. 근데 쭉 내려가다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건가요? 아 코리아 여기 있네요. 코리아 있습니다. 코리아, 끝에서 네 번째야.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그 밑에 있네요. 네. 이란이랑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뭐 탄소 배출이 좀 많은 관련성이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거의 꼴찌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화가 사실은 이게 기후가 굉장히 문제되는 거는 또 선진국과 어떤 그렇죠. 개발도상국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경제에서는 남북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먼저 이루다 보니까 그렇죠. 먼저 경제 발전하고 나서 사다리 치우는 거죠. 야, 우리 환경이 중요하지 않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먹고 살기 시작한 나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니네는 환경 다 망치면서 경제 개발 다 해놓고 우리 보고 지금 환경 지키라는 거냐, 규제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래도 우리랑 그 수출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좀 이렇게 비견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쪽에 포진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뭐 기업으로 치면 사회적 책임과도 유사한 네. 어떤 국격에 맞는 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위험성이 높아질 만한 재난을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폭염. 아, 이건 여름에 우리가 너무 체감하고 있어 이미. 네. 그다음에 가뭄. 아, 이것도- 농경지에서도 가뭄. 이것도 광주 지역 지금 수도 사태도 있고 이랬잖아요. 우리 맨날 오는 거 뭡니까? 태풍. 태풍도 강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홍수, 그 아까 말한 폭우 이런 폭우. 것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사실 감염병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기후 위기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개체가 바로 꿀벌입니다. 그래서 꿀벌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2022년에 꿀벌 대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양봉 농가들이 갑자기 집 나간 꿀벌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두 마리가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전체 통이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관련 기관에서 꿀벌이 얼만큼 사라졌는지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총 개체 수가 얼마가 줄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78억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체가 없어. 딴- 꿀벌이. 사체가 없어? 사체가 없어. 어디로 간 거야 그럼? 어디 오면 사라진 거야. 꿀벌 실종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변화의 복합적인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가장 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는 게 있어요. 꿀벌 응애라는 겁니다. 이게 질병이죠.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꿀벌의 가장 치명적인 기생충인데 이게 직접적인 사인이 됐다고 해요. 꿀벌에. 근데 꿀벌 응애가 왜 늘어났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상 증식이라는 게 기온 변화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의 위기가 사람으로 오기 전에 이 사람보다 꿀벌에 먼저 한 번 온 거 아니냐. 굉장히 서늘한 경고를 하고 있는 꿀벌의 거예요. 멸종은 결국 식물 개체의 또 멸종을 의미하고 맞습니다. 식물 개체의 멸종은 또 동물 개체의 멸종을 의미하고 음. 동물 개체의 어떤 먹이 사슬의 또 최상단에 있는 인간은 결국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기후 변화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할 수 있지만 이 꿀벌 응애 이상 증식이 사실은 인간의 욕심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왜죠? 왜냐? 이 꿀벌 응애가 사실은 한창 창궐 할 때 이때 사실 약을 쳐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꿀벌 응애만 약을 엄청 쳐요. 그러니까 꿀벌 응애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꿀벌 응애도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내성이 생기는. 내성이 생겨. 내성이 생겨서 농약을 엄청나게 치기 시작해. 근데 누가 이기나 보자 이놈아.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얄젤이나 꿀을 수확하는 시기에 약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확 시기는 약을 못 치잖아. 근데 꿀벌 응애는 막 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방제를 늦게 한 거예요. 방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방제를 못하고 이제 수확 다 했어. 그 다음부터 농약을 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2배, 3배를 칩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꿀벌도 죽기 시작했다. 그래서 78억 마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인간의 실수도 있을 거고 뭐 대응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구조적인 기후 환경의 변화가 네. 전체적인 이런 사육 환경, 또 생육 환경, 서식 환경을 완전 다 바꿔놓는. 요건 뭐냐? 이 우리가 기후 위기가 오면서 음. 실제로 우리가 타격을 입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소스의 반란이. 소스? 네. 어. 이 피클이나 어. 이런 소스를 만드는 지역들의 수해가 심해지면서 그래요. 그래서 작물들이 생산이 어렵다. 커피도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 이후에 이제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 2050년에는 커피 재배 가능 토지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커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80년에는 아라비카 원두 등 이제 야생 커피가 멸종하는 그런 데까지 이제 올 수 있다는. 이거는 이제 네. 그 풍력 발전. 네, 우리가 이제 대체 에너지 이제 개발에 좀 몰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일단 여기는 국토가 크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만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저쪽 염총장에 한번 찍어주시면. 네, 여기 사우스 코리아. 이 면적이 어떻게 보면 발전량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디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뒤처져 있어요. 최소한 여기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이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프랑스, 영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영국? 영국 있잖아요. 영국이 이렇게. 6천만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5천만 정도 좀 안 여기 되니까. 6,500, 그렇죠. 5,500만이니까.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진 걸 통해서 본 상황 네. 재생 에너지 비율이 제너스 상당히 낮고. 낮습니다. 까지 살펴봤습니다.